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포영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정확히 8개월 뒤 12월 31일 자정, 전 국민이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며 새해를 축하할 때 한국의 코인 투자자 1,300만 명은 아마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자정의 코인 가격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당신의 의제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이죠. 만약 연발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향후 상승장에서 발생할 이익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 부담을 안고 2027년을 시작하게 되는 셈입니다. 부동산 1주택자는 10억 원을 벌어도 비과세가 가능하고 주식 투자자는 5억을 벌어도 금투세 폐지로 세금 한 푼 안 내는 나라에서 왜 유독 코인에만 22%라는 징벌적 칼날을 들이대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조세 정의가 아닙니다. 거대 권력이 설계한 통화 통제 시스템과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추악한 계산이 깔려있죠. 오늘 당신의 전 재산이 걸린 가상자산 과세 잔혹사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 주요 뉴스란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빠르게 훑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 기사 보이시나요? 이 기사 한 줄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표를 얻으려고 세금 안 내게 해줄게요 라며 달콤한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지갑에서 돈을 빼갈 권한을 가진 재경부의 속내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주식은 세금 안 받아도 코인은 무조건 걷겠다는 이 단호한 의지,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정부는 늘 말합니다. 돈 벌었으면 세금 내는 게 당연하다. 맞는 말 같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공정한 세금이 아니라 그냥 코인 투자자들만 차별하는 벌금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바로 의제 취득 가액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나름 배려해준답시고 만든 규정인데 내용을 보면 꽤나 영악합니다. 여러분이 2027년 이전에 산 코인은 실제 내가 산 가격이랑 2026년 12월 31일 가격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로 쳐줍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1억에 샀는데 연말에 5천만 원으로 반토막 나 있어도 내 취득가는 1억으로 인정해주니까 당장 손해는 안 보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연말에 코인 가격이 최대한 높게 찍혀야 내 장부상 취득가가 올라가고 그래야 나중에 팔 때 수익이 적게 잡혀서 세금을 덜 냅니다. 그런데 만약 연말에 시장이 좋지 않아서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여러분은 합법적으로 세금 아낄 수 있는 단 한 번의 골드타임을 날려버리고 2027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아시나요? 주식은 예전에 세금을 매기려고 했을 때도 그래 5천만 원까지는 번 걸로 안 칠게 라고 넉넉하게 선을 그어줬습니다. 그런데 코인은 어떻습니까? 딱 250만 원입니다. 주식의 20분의 1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정말 고생해서 코인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주식이었으면 세금이 0원이죠. 그런데 코인은 250만 원만 빼고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서 꽁뚱 생겼네? 22% 내놔! 하고 165만 원을 가져갑니다. 똑같이 1,000만 원 벌었는데 코인을 했다는 이유로만 내 피 같은 165만 원을 앉은 자리에서 국가에게 뺏기는 겁니다. 진짜 화가 나는 건 손실에 대한 태도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당연히 잃을 때도 있죠. 만약 여러분이 작년 코인으로 1억 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운이 좋아서 1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2년 동안 여러분의 총 수익은 0원, 본전입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세금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작년에 1억 잃은 건 내 사정이고 올해 1억 벌었으니까 여기서 세금 2,200만 원 떼갈게 라고 합니다. 나는 2년 동안 고생만 하고 결국 본전인데 국가가 내 통장에서 2,200만 원을 강제로 인출해가는 꼴입니다. 결국 이 기사 제목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나라 돈이 부족하니까 목소리 작고 만만한 1,300만 코인 투자자들을 세금 인출기로 쓰겠다. 국가가 여러분의 수익을 운 좋게 얻은 럭키머니 취급하면서 22%나 뜯어가려는 이 설계.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미 3번이나 미뤄졌던 이 세금이 왜 하필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 걸까요? 단순히 나라에 돈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겠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소름 돋는 자본의 패권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정치권 입장에서 코인 투자자 1,300만 명은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표밭입니다. 그런데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유예라는 달콤한 사탕을 던져주며 여러분의 표를 구걸해왔죠. 하지만 그들이 뒤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한당
신형 프로젝트, 즉 디지털 원화 CBDC의 등판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빗썸이나 업비트에서 자유롭게 돈을 굴리는 걸 사실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고요? 자신들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나 유동성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금리를 올리고 내려서 경제를 조절해야 하는데 돈이 다 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버리면 국가의 통화 정책이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라는 족쇄를 채워 민간 코인 시장의 힘을 강제로 빼놓고 그 빈자리에 정부가 1원 단위까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원화를 집어넣으려는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여러분이 해외로 도망갈 구멍까지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서명한 가상자산 보호체계라는 국제협약이 그 증거입니다. 2027년부터 여러분들이 바이낸스나 OKX 같은 이 해외 거래소로 자산을 옮겨도 국세청 서버에는 여러분의 이름과 거래 금액이 실시간으로 꽂히게 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서로의 거래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이제 해외 거래소 쓰면 모르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미 정보를 선점한 100억대 고래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바이나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우고 사실상 디지털 이민을 완료했거나 준비 중입니다. 결국 이 징벌적 과세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게 되는 건 코인을 통해 계층 사다리를 타보겠다고 소액으로 성실하게 투자해온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일 뿐입니다. 세력들은 이미 비상구를 찾아 떠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설마 진짜 하겠어? 이런 막연한 기대감에 젖어 계실 건가요? 정부는 이미 여러분의 지갑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12월 31일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금운망 속에서 어떻게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야 할까요? 사실 답은 이미 차트박, 가장 은밀한 전략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남들이 뉴스만 보고 겁먹어서 코인 던질 때 진짜 고수들은 국가가 내 돈에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홈페이지 트레이더 칼럼에서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면서 독보적인 조회수를 기록 중인 실전 리포트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6년 코인 시한부 선고, 국세청에 금을 찍고 나갈 대응 전략인데요. 이번 칼럼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거래 방식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다는 팩트를 아주 차갑게 꼬집고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은 트래블룰과 국제정보교환 시스템을 통해 여러분이 업비트나 빗썸, 심지어 해외 거래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손바닥 들여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칼럼에서 국세청의 감시망이 물리적으로 닿을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자산을 불리는 것이 왜 현 시점 유일한 생존 전략인지를 세 가지 핵심 논리로 증명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매기려고 해도 원화 가치를 산정할 근거가 없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자산구는 무엇인지, 기존의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합법적 회색지대의 정체, 그리고 결정적으로 추적의 꼬리표가 붙지 않을 곳에서 세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산을 폭발시키는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차마 방송에서 다루기 힘든 깊이 있는 내용들까지 칼럼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뭔지 아세요?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하다가 거래소의 자산을 방치하고 결국 몇 년 뒤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 칼럼에서 나온 전략은 다르죠. 국가가 여러분의 자산에 꼬리표를 붙이지 못하게 하는 탈출구를 아주 정밀하게 제시합니다. 12월 31일에 심판이 오기 전 여러분이 당장 개인 지갑을 어떻게 세팅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루트를 타야 국세청에 이 그물을 찍고 나갈 수 있는지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 트레이더 칼럼을 통해서 그 설계도를 직접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1,300만 명의 지갑을 노리는 이 거대한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벌판에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칼럼에서 말한 그 은밀한 우회로를 타고 경제적 자유를 완성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차트를 보면서도 누군가는 규제의 틀에 갇히고 누군가는 그 틀 밖에서 압도적인 기회를 잡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선점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 트레이더 칼럼 오셔서 그 치명적인 전략의 실체 직접 확인하십시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조세정의가 아니라 코인 시장을 길들여 통제하려는 거대 권력의 설계에 있습니다. 8개월 뒤의 미래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정보를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남들이 뉴스 헤드라인에서 흔들릴 때
여러분은 크립토 매거진과 함께 시장 이면에 숨겨진 진짜 기회를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